잊을 수 없는 그날의 기억 가족에게 찾아온 예상 밖의 시련. 인생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다고들 말하지만 그 일이 내 가족 안에서 벌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의 충격은 지금도 내 가슴을 때리고 있습니다. 한 집안에 두 명의 여인이 같은 시기에 임신을 했고 그 아이들의 아버지가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야기는 평범했습니다. 아무것도 특별할 것 없는 한 남자, 성실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는 사위 정우, 조용하고 따뜻한 성품의 아내 지수, 그리고 조금은 젊어 보이는 장모님 미연. 세 사람은 한 집에서 지내며 서로에게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수는 남편과의 사이에서 아이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고, 미연은 그런 딸을 지켜보며 항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수가 갑작스럽게 회사 일로 해외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정도의 출장이라 했지만 생각보다 길어졌고, 집에는 정우와 미연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고, 미연은 몸살로 쓰러졌고, 정우는 미연을 정성스럽게 간호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으면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연약하고 때로는 죄책감보다 외로움이 더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처 속에서도 용서와 희망은 피어난다는 것을. 이것은 단지 충격적인 스캔들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형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어두웠고 결말은 눈물 속에 피어나는 기적이었죠. 이정우는 평범한 33살의 남자였습니다. 서울 근교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묵묵히 가족을 책임지는 성실한 가장이었죠. 그의 결혼은 봄처럼 따뜻했습니다. 29살의 한지수와의 첫 만남은 흔한 소개팅이었지만 지수의 눈웃음은 정우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고 누군가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묘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정우는 그런 지수에게 자연스레 끌렸고 지수는 정우의 묵묵함에서 깊은 안정을 느꼈습니다. 반년도 채 되지 않아 그들은 혼인신고를 마치고 작은 예식을 올리며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 후 두 사람은 지수의 어머니 박미연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미연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외동딸 지수를 키워낸 여인이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고운 자태와 단정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죠. 외모뿐만 아니라 사람 자체가 품이 있고 지혜로웠습니다. 정우는 처음에 장모와 함께 산다는 사실이 조금은 부담스러웠습니다. 혹시나 불편한 일이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마음이 앞섰죠. 그러나 그의 염려는 금세 기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박미연은 사위인 정우를 친아들처럼 살갑게 대했고 정우 역시 그런 장모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아침이면 미연이 손수 끓여낸 따뜻한 미역국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고 퇴근 후에는 세 사람이 나란히 식탁에 둘러앉아 소박하지만 정겨운 식사를 했습니다. 주말이면 작은 텃밭에 나가 풀을 뽑고 싱싱한 고추를 따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정우는 장모와 함께 마당에 나무를 심기도 했고 지수는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미소 짓곤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이상적인 가족의 모습이었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완벽해 보이는 평화의 틈 사이로 조용히 한 줄기의 감정이 스며들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 감정의 시작은 분명 존경이었습니다. 정우는 미연의 성실하고 단정한 삶의 태도에 깊이 감탄했습니다. 또한 미연은 정우의 따뜻한 마음과 강한 책임감에서 깊은 신뢰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그 순수했던 존경의 감정은 묘하게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흙탕물이 스며들듯
알 수 없는 감정의 씨앗이 조용히 그들의 마음에 뿌리 내리고 있었죠. 이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시작된 미묘한 변화는 과연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요? 지수는 능력 있는 회계사였습니다. 맡은 일에 깊이 몰두하는 성격이었고, 결혼 후에도 종종 외부 감사나 장기 출장으로 집을 비우는 날이 잦았습니다. 그런 날이면 집에는 미연과 정우 단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함이 감돌았죠.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으로 들어가 TV 소리를 일부러 크게 틀거나 각자의 방에 머무르며 서로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야속하게도 흘러갔고 그 어색함 속에서 두 사람은 조금씩 아주 미묘하게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연은 정우의 손에 따뜻하게 데운 차 한 잔을 조용히 쥐어주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피곤해 보이던 정우의 어깨를 보며 미연은 작은 위로를 건넨 것이었죠. 또 다른 날 정우는 장모가 무릎이 시리다는 말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바로 전기 방석을 챙겨드리며 미연의 작은 불편함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교류들이 쌓여갔고 어느 순간부터는 두 사람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나란히 앉아 함께 웃음꽃을 피우는 순간들도 생겨났죠. 누군가는 이 모든 것을 단순한 가족 간의 정이라고 치부할지도 모릅니다. 사위와 장모라는 관계에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유대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마음속 깊이 자리한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작은 온기에도 쉽게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미연은 오랜 세월 동안 깊은 외로움을 견뎌왔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후 오직 딸 지수만을 위해 모든 정을 쏟고 스스로를 희생하며 살아온 나날들이었죠. 그런 그녀에게 정우는 오랜만에 다가온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그녀의 얼어붙은 마음에 녹아드는 따뜻함이었죠. 그리고 정우에게 미연은 말없이 모든 것을 알아주는 듯한 묘하게 편안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에게는 털어놓지 못했던 깊은 고민들을 미연에게는 이야기할 수 있었고, 미연은 그런 정우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위로를 건네곤 했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서서히 틈을 만들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지만 또한 누구도 멈출 수 없었던 금지된 감정. 그 위험한 비밀의 씨앗은 그렇게 조용히 그러나 깊이 그 집안의 평화로운 터전에 뿌리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감정의 틈은 과연 어떤 비극을 싹 틔울까요? 다음 장에서 더 깊어진 감정의 소용돌이를 만나보시죠. 그날도 어김없이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눅눅한 공기가 집안을 감쌌고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우는 퇴근길에 우산을 접으며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출장 중이었고 집에는 미연 혼자 남아 있었죠. 그런데 현관에 들어선 순간 정우는 미연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미연은 갑작스러운 감기에 걸린 듯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몸에 열이 오르는지 이마에는 찬 수건이 위태롭게 얹혀 있었습니다. 평소 늘 단정하고 강해 보이던 미연의 나약한 모습은 정우의 마음에 묘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정우는 망설일 틈도 없이 약국으로 달려갔습니다. 해열제와 감기약을 사들고 돌아와 미연을 침대에 눕히고는 정성스럽게 죽을 끓였습니다. 따뜻한 죽을 조심스럽게 숟가락으로 떠서 미연의 입가에 가져다 주었죠. 미연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그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죽을 먹이던 정우와 죽을 받아 먹던 미연의 눈이 서로 마주쳤습니다. 그 시선 안에는 그 어떤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따뜻함과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서로의 마음속 가장 깊은 외로움을 읽어낸 듯한 짧지만 강렬한 순간이었죠. 그날 밤
정우는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장모가 자신에게 기대고 자신이 장모를 위해 무언가를 해 주었다는 사실이 생각보다 큰 파장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효심이나 사위로서의 예의와는 분명히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자꾸만 미연의 눈동자가 떠올랐고 그녀의 나약했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윤미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몸은 회복되고 있었지만 마음은 더없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사위의 손길이 이렇게 따뜻했었나? 남편이 떠난 후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대본 것이 얼마만인가.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공기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미묘한 긴장감과 함께 숨길 수 없는 끌림의 기운이 피어났습니다. 며칠 후 지수는 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늘 그랬듯 밝은 미소로 집안의 활기를 불어넣었죠. 장모와 남편은 애써 태연한 척했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어딘가 흔들려 있었습니다. 지수는 정우의 품에서 안정을 찾았고 정우는 아내를 품에 안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묘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틈을 타고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작은 불씨였던 감정이 이제는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다란 불꽃이 되어버린 것이었죠. 이 금지된 감정은 과연 어디까지 나아갈까요? 그들의 위태로운 관계는 다음 장에서 더욱 깊은 갈등 속으로 빠져듭니다. 그날 이후 정우와 미연은 서로에게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불필요한 대화를 줄였고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조심스러움이 감정을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정우가 미연에게 말을 걸다 말고 고개를 돌리는 모습, 미연이 사위의 손끝을 피하면서도 살짝 떨리는 모습. 그 모든 것이 아무렇지 않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의 흔들림이었고 그 안에 감춰진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숨기려 할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감정의 그림자였습니다. 밤이 되면 정우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아내 지수는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지만 그의 시선은 천장을 바라보며 허공을 헤맸습니다. 미연과 눈이 마주쳤던 순간들, 그가 끓인 죽을 조용히 받아먹던 그녀의 얼굴, 그 모든 것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미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면서도 자꾸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위는 정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고 딸 지수에게 더없이 잘하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런 금지된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감정은 억지로 누른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정할수록 더 깊이 파고들어 그녀의 마음속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어느 날 밤 미연은 혼잣말을 하듯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지.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지만 그 목소리를 정우가 듣고 말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은 이미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죄책감과 두려움,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설렘이 뒤섞여 있었죠. 감출 수 없는 감정들이 서로의 눈을 통해 교차하며 숨막히는 긴장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날 이후 정우는 며칠간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회사 근처 모텔에서 지냈고 술에 취해 밤거리를 배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상황에 놓였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장모를 위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녀가 힘들어 보여서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어떻게 감정이 여기까지 왔는지 스스로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미연 역시 밤마다 혼자 눈물을 삼켰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이건 다 외로움 때문이라고, 자신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기도하듯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 속에서도 그리움은 자라나고 있었고, 그리움은 때로 죄보다 더 깊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이후 상상도 못한 선택을 이끌게 됩니다. 과연 그들의 금지된 감정은 어떤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하게 할까요? 계절은 어느덧 따뜻한 봄에서 뜨거운 여름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더욱 뜨거워졌고 정우의 마음도 점점 더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미연의 얼굴을 제대로 마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미연 역시 마찬가지였죠. 서로가 피하고 있었지만, 서로가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감정이라는 씨앗이 자라 거대한 나무가 되어 그들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으나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은 점점 두터워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수가 갑작스럽게 배가 아프다고 했습니다. 속이 메스껍다며 소파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했죠. 미연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생리가 늦은 건 아니니? 지수는 미연의 말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러고 보니 며칠째 예정일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어머니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녁 지수는 임신 테스트기를 사들고 화장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화장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두 줄이야. 지수는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세상에 더없이 행복한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가득했습니다. 미연은 순간 놀란 얼굴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축하해야 하는 일이었지만 그녀의 가슴은 묘하게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도 며칠째 몸이 이상했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이 붓는 느낌이 있었으며 식욕도 요상하게 오락가락했죠. 하지만 그런 것을 나이 탓이려니 혹은 피곤해서려니 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입니다. 설마라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딸이 임신 테스트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고는 자신도 모르게 테스트기를 하나 더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지수의 임신 소식으로 들떠 있었습니다. 정우는 아내를 끌어안으며 세상의 모든 행복을 다 가진 듯 기뻐했죠. 그러나 웃고 있는 그 얼굴 뒤에 그의 눈빛은 어딘가 초조했고 미연을 스치듯 바라보던 눈에는 불안한 떨림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미연은 몰래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은 테스트기가 들려 있었죠. 숨을 참고 검사를 하고 하얀 벽을 바라보며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두 줄이었습니다. 또렷하고 선명한 두 줄. 미연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틀어 막은 채 그녀는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이건 세상 그 어떤 설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었죠. 한편 정우는 거실에 앉아 있었고 마음 한구석이 자꾸만 쿡쿡 찔려왔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은 본능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무언가를 직감한 듯 조용히 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앞에서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를 듣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미연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오열은 낮지도 크지도 않았지만 그 안에는 이로 말할 수 없는 슬픔과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그는 이미 알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그녀가 왜 울고 있는 건지 모두 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전해져 오는 묵직한 예감은 그의 심장을 짓눌렀습니다. 이 충격적인 진실은 과연 그들의 삶을 어떻게 뒤흔들까요? 다음 날 아침 미연은 정우를 불러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끝 텃밭 옆 평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전날 밤의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듯 두 사람의 얼굴에는 깊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미연은 말없이 손을 내밀었고 정우는 조심스럽게 그 손 안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어젯밤 미연의 손을 떨게 했던 두 줄의 임신 테스트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붉은 선은 그 어떤 말보다도 강하게 그들의 비극적인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연 역시 침묵했습니다. 둘 다 그저 하늘을 바라보며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었죠. 도망칠 수 없는 잔혹한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그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아이는 누구인가? 정우의 아이가 맞는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두 사람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그들의 심장은 천둥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격렬한 파도가 일렁였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지수의 임신으로 인한 기쁨과 축하의 분위기 속에 숨겨진 두 사람의 무거운 비밀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움 가장한 비극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것이죠. 미연은 그날 이후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듯 답답했고 한 번, 두 번 거울을 들여다볼 때마다 스스로가 괴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죠. 아무리 핑계를 댄다 해도, 아무리 실수였다 말한다 해도 이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딸 지수와 눈을 마주치며 가슴을 쳤습니다. 지수는 행복에 가득 차 아기 태명이 어떻다, 입덧이 슬슬 시작되는 것 같다는 등 해맑은 표정으로 수다를 떨었고 미연은 그런 딸의 표정을 차마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행복해하는 딸의 모습은 그녀에게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정우 역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애써 웃고 있었지만 속은 이미 다 타버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자신도 이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미연이 임신한 건 다른 이유일 거라고, 어쩌면 단순한 착오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부정이 아니라 인정으로 마음이 기울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미연은 결국 용기를 내어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혼자서 갔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마치 죄인이 되어 숨어 다니듯 진료실에 들어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임신이 맞다면 정확한 주수를 알고 싶어요. 의사는 초음파를 들여다보더니 태아는 현재 6주 정도 되어 보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였습니다. 모든 퍼즐이 잔인하게도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죠. 미연은 아무 말 없이 병원을 나섰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 벤치에 앉아 손을 모은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멈출 수 없는 눈물이었죠. 그녀는 그 순간 한 가지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겠다고요. 숨기고 살아가는 것이 더 큰 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을 속이고 남편을 속이고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속이며 사는 삶은 지옥 그 자체였으니까요. 다음 날 미연은 정우를 다시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놀이터 너머로 늦은 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연은 말없이 가방에서 산부인과 진료, 기록지를 꺼냈습니다. 정우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받아들고 그 안에 적힌 내용을 읽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쥐고 있을 뿐이었죠. 잠시 후 미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우리가 이대로 숨기고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런 일이 생겨선 안 됐지만 지금이라도 솔직해져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정우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입가를 감싸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이 아이가 내 아이가 맞는 거죠. 미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답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둘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너무도 무거웠고 어떤 말로도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없다는 것을 서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미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묻고 살아야 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고요. 지수가 알게 되면 그 아이는 평생 상처로 안고 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아이는 순수하잖아요. 그 아이만은 지켜줘야 하지 않겠니? 정우는 그 말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가슴 깊숙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한 가지 진실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세상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단 한 사람만 알고 있는 무거운 진실이었죠. 그날 밤 정우는 지수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지수는 정우의 품이 유난히 따뜻하다며 배 위에 손을 얹고 웃었습니다. 우리 아기 잘 자라고 있겠지. 정말 꿈만 같아. 정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그 말이 화살처럼 꽂히는 것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미연은 안방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닫고 두 손을 배 위에 올렸습니다. 아가야, 넌 아무 잘못 없어. 엄마가 꼭 지켜줄게. 시간은 누구도 멈출 수 없는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지수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미연 역시 집안일을 줄이며 조심조심 하루하루를 살아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여느 가정과 다름없는 평화로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커다란 비밀과 상처가 고요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말수가 줄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늘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지수에게는 한없이 다정해졌습니다. 마치 죄를 덮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처럼 그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냈습니다. 미연은 방 안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날은 배를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고 어떤 날은 거울 앞에 앉아 긴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아이가 자라나는 것을 느낄수록 그녀 안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책임감과 생명에 대한 경외감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이었죠. 이 숨겨진 비밀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지수가 미연에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많이 말라 보여. 몸도 안 좋은 것 같은데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미연은 당황하지 않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날씨 탓이겠지.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어딘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피해 다니는 듯한 엄마, 왠지 눈빛이 작고 슬퍼 보이는 남편. 행복해야 할 시기인데 왠지 가족 전체가 무거운 공기 속에 있는 것 같았죠. 며칠 밤낮을 고민하던 지수는 결국 어느 날 밤 미연의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나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미연은 놀라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지수는 눈을 똑바로 마주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 혹시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어요? 나만 모르고 있는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순간 미연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고 손끝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거 없어. 넌 그냥 내 아기 생각만 해. 엄마는 괜찮아. 그러나 지수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엄마 딸이잖아. 아무리 숨기려 해도 엄마 눈빛 보면 다 알 수 있어. 정말 무슨 일인데 엄마 울고 있는 거 나 알고 있어요. 그 순간 미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소리 없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치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감춰왔던 감정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하룻밤의 실수, 감정의 흔들림, 그리고 임신. 미연은 딸 앞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엄마 자격이 없어. 내 남편과 그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몰랐어. 죽고 싶었어. 하지만 도망칠 수도 없었어. 그저 죄인처럼 살고 있었어. 지수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죠.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엄마, 평생을 함께하겠다, 다짐한 남편. 그 두 사람이 만들어낸 비극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날 밤 아기에게 손을 얹고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엄마가 꼭 지켜줄게. 며칠 후 지수는 가족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미연, 정우, 그리고 자신. 조용한 식탁에 앉아 지수는 말없이 물을 한 모금 마신 뒤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엄마도 정우 씨도 평생 잊지 못하겠죠. 하지만 우리 셋 모두 죄인이 될 필요는 없어요. 누구 하나를 미워해서는 아무도 행복해질 수 없잖아요. 지수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당신들을 용서하겠어요. 엄마니까, 그리고 아이의 아빠니까. 하지만 다시 예전처럼 살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 각자의 길을 가야 해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미연은 고개를 숙이고 오열했고 정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묻은 채 말없이 울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지수는 건강하게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작은 생명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듯 밝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이후 미연은 서울을 떠나 조용한 시골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를 키우며 하루하루 반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우는 회사를 그만두고 아버지 없이도 딸을 책임지겠다고 지수와 아이 곁에 머물렀습니다. 세 사람은 이제 하나의 가족이 아닌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서로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딛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용서할 수 없는 일도 용서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들의 선택은 고통 속에서 피어난 기적 같은 용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또 다른 생명을 지켜낸 조용한 기적이었죠. 세상에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인생이 존재합니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일상 뒤에는 감춰진 이야기, 말하지 못한 고백, 그리고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상처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너무 충격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사위와 장모가 어떻게 그 복잡한 관계에서 용서라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 의문이 들 수 있죠. 하지만 삶이라는 건 늘 예상 밖의 길로 우리를 데려가고 그 속에서 우리가 진짜 배워야 할 것은 도덕보다 사람의 도리보다 무엇이 옳고 그른가 보다 진심으로 다시 살아가려는 의지와 끝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지수는 무너진 마음 위에 새로운 삶을 세우려 애썼습니다. 미연은 딸과 손주를 위해 자신을 버리고 고요한 시골에서 속죄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정우는 모든 책임을 감당하려 했으며 어긋난 한순간을 끝없는 반성으로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무너진 가정을 복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처 속에서도 서로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 눈물로 다짐하고
침묵으로 안아주었습니다. 용서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가족 사이에서는 더 어렵습니다. 배신감이 짙게 드리워진 마음 위에 다시 신뢰를 얻는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수는 해냈습니다. 가장 아픈 사람이 가장 큰 결단을 내린 것이죠. 그녀의 선택은 누군가에게는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삶을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되어 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에게 상처받습니다. 그 속에서 인간은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고 그래서 더더욱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단순한 가족 스캔들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인간의 본성과 선택의 무게, 그리고 용서라는 가장 인간다운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세 사람. 서로 다른 공간에서 각자의 책임을 다하며 아이 하나를 중심으로 세상에 없는 형태의 새로운 가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그로부터 도망치지 않으며 끝까지 책임지려는 사람은 누구보다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혹시 누군가를 용서해야 할 상황에 있다면, 혹은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의 실수로부터 비롯된 고통을 안고 살아가지만, 또 그 실수로 인해 사람이 성장하고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법을 배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따뜻한 세상을, 조금 더 이해와 공감이 있는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우리 곁에 평범한 이야기 속에 숨어 있는 기적 같은 인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불빛 하나 켜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언제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늘 건강하고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